슈룹 3화 드라마 리뷰. 3화에서는 개성대군의 비밀의 공간이 불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 공간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물건을 통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개성대군이 항상 방문하여 여정을 하던 공간의 이름은 희우정입니다. 희우는 기쁠휘의 비우라고 해서 비가 와서 기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희우정이란 이름의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 모두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었던 조선시대에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 비가 와서 기쁜 마음에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는 동양과 서양의 문학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며 많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기존 것들을 모두 씻어버리고 새싹이 나듯 새로움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희우라는 의미에서 말했듯이 가뭄으로 죽어가던 들판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자, 대군으로 존재하는 껍데기를 벗고 본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후 중정과 초상화를 그리고 돌아갈 때도 비가 내렸는데 이때의 비도 비슷하면서 약간은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일찍이 심신이원론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몸과 마음은 선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실체는 각각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신이란 존재가 마치 TV 화면을 보면서 조정을 하듯이 몸을 조정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며 행동하고 정신은 별도의 곳에서 생각하며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과 영혼이 따로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한 개념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종학을 다니고 질문에 대답하고 형제들과 농담하는 개성대군은 껍데기의 몸의 존재이고 희우정의 비밀의 공간에서 여장을 하는 모습은 그의 정신의 공간, 마음속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있는 현실의 공간과 마음의 공간을 분리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담벼락. 개성대군이 비밀의 공간을 갈 때 그는 담벼락을 손으로 만지면서 걷습니다. 서로 구분되어 있는 담 너머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미행하던 고기인과 중전도 개성대군을 엿보러 갈 때 담벼락의 모습이 비춰줍니다. 햇빛. 처음에 비밀의 공간에 가기 전 강한 햇빛이 개성대군을 내리쬐며 나옵니다. 그의 몸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제 곧 햇빛이 없는 공간으로 간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전 1화 리뷰에서 보름달과 올빼미를 설명할 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낮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와 궁궐을 의미한다면 반대로 올빼미는 밤의 세계, 중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햇빛은 대체적으로 왕의 세계, 현실의 몸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촉불. 개성대군의 공간에서 본 모습으로 변할 때 촉불로 모든 걸 비춰줍니다. 고기인이 몰래 훔쳐볼 때도 환한 대낮이었는데 개성대군은 촉불을 켜고 여장을 하다가 들키게 됩니다. 고기인이 본 건 촉불을 켜고 있는 개성대군의 모습이었고 그의 마음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촉불의 공간, 촉불이 비춰주는 공간은 그의 정신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대비의 햇빛. 대비의 방문에서는 촉불은 없고 강한 햇빛이 내부를 비춰주며 의 내부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대비는 막대기를 잡고 툭툭 물건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개성대군의 정신의 흔적들을 들쑤시기 시작합니다. 개성대군의 마음의 흔적을 햇빛을 통하여 왕의 세계, 현실 세계의 기준을 통하여 봅니다. 대비의 얼굴은 경멸에 차 있습니다. 햇빛을 통해 본, 세상의 기준을 통해 본 개성의 마음은 더러움이 가득하고 대비는 이내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대비가 햇빛을 통하여 보는 모습은 그녀가 철저하게 나의 아들 왕의 세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단지 치워야 할 쓰레기로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비는 개성의 마음을 철저한 현실의 기준으로 봅니다. 여장의 물건들. 사람은 무엇으로 남들과 다른 나를 인지할 수 있을까요? 테세우스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판자가 썩어서 새로운 판자로 하나하나 조금씩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모든 부품이 전부 바뀌고 나서 과연 이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 또한 노화한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전의 나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한 뇌가 됩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건 기억일 뿐입니다. 개성대군의 마음속에서 그를 그녀로 인정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고, 그 물건들은 그녀가 존재하게 만드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그를 그녀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여장을 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입니다. 그러한 기억을 데비는 더럽다는 듯이 막대기로 툭툭 건드립니다. 이후 중전의 방문에서는 그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어루만져 줍니다. 그의 힘든 기억을 하나하나 보면서 애처롭고 슬픈 눈으로 개성의 물건을 기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머리 장신구 하나를 꼭 잡고 가슴에 품습니다. 달빛과 촛불. 데비가 철저하게 햇빛을 통하여 개성의 마음을 보았다면 중전은 개성의 실제를 마주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그곳에 찾아 처음으로 한 것은 촛불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햇빛과 달빛, 다른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개성대군의 마음을 존재하는 그대로 바라볼 것을 암시합니다. 안타깝게 모든 기억을 바라보고 아파하다 마지막엔 그의 기억 하나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 개성의 마음속의 중전을 촛불과 달빛이 같이 비춰줍니다. 중전의 달빛으로 개성의 마음을 비춰주는 것으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도움을 줄 것을 의미합니다. 거울. 거울은 이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거울입니다. 개성의 마음속에 본 모습을 보여주던 거울에 데비는 옆모습으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개성을 바라볼 생각도 없고 그냥 치워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반면 중전을 비춰줄 때는 흐릿하게 나오다가 이내 중전의 정면이 나오면서 개성대군의 마음을 바로 마주하는 중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후 중전의 대사와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한은 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흐릿하지만 이내 선명하게 나오는 건 이러한 중전의 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햇빛 속에 여장하고 있는 개성대군이 나옵니다. 중전은 개성대군의 기억을 어루만지다 다시 거울 속에 중전을 비춰주며 중전은 시선을 돌립니다. 그곳의 그림을 손으로 만지는데 중전이 그림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초상화로 개성대군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복선으로 보여줍니다. 중전의 달빛과 개성의 촛불로 빛 속의 두 여인의 엔딩의 장면을 암시합니다. 불에 다 타버린 공간. 데비의 압박으로 중전은 개성대군의 공간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현실의 공간에서 개성대군은 자신의 마음을 쳐다보고 들어갑니다. 모든 공간은 불에 타버리고 군데군데 벽도 구멍이 나서 개성대군을 유일하게 보여주던 거울은 깨지고 타버려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진 개성대군의 얼굴을 비춰주고 눈물처럼 물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거울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개성대군의 모든 물건은 타버리고 모든 기억은 사라집니다.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구멍이 난 벽에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그곳에 개성대군은 몸을 움츠립니다. 이후 밤이 되고 개성대군은 타버린 정신과 마음 속에 움츠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고 그의 마음은 타버린 곳에 두고 이제 개성대군은 껍데기만 남은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기껏 화장하는 공간 하나 타버린 걸로 이후 중전에게 날뛰는 개성대군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공간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모든 사실을 알리면서 화를 내고 소리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여장의 공간이 아니라 개성대군의 모든 기억이 있는 정신과 마음입니다. 마음이 모두 타버리고 껍데기만 존재하는 개성대군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 부끄러움 없이 중전에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 이후 중전과 개성대군이 초상화를 그리려고 할 때 비가 내립니다. 모든 게 씻겨져 나갑니다.
중전은 개성대군에게 따로 챙긴 여자의 의복과 개성대군의 장신구, 기억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초상화로 하폭에 담습니다. 초상화가 완성되면서 그는 마음을 되찾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몸이 마음을 되찾아 비와 함께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되살아난 개성대군에게 중전은 어머니에게 받은 빈혈을 주면서 새로운 기억을 줍니다. 이제 개성의 마음은 닫힌 비밀의 공간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한 초상화입니다. 이렇게 개성대군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3화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주제의식이 강하게 나온 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리뷰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